안녕하세요.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하는 지혜만세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년 금융 전문가로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정이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그런 일은 TV 속 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평생 모은 돈이 사라져 버린다면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불쑥 방심한 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휴대폰 대리점이나 어디에서든지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며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표시하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새로운 영상도 제일 먼저 보내드릴게요. 먼저 사례를 들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0세 김정호 어르신, 휴대폰을 새로 장만하려고 동네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잠시 친절한 직원에게 폰을 건넸을 뿐인데 병원비로 모아둔 2천만 원이 30분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런 피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 넘는 분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잃었고 피해 금액만 무려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집 앞 슈퍼에 장 보러 나간 사이 냉장고 안 고기와 채소가 도둑 맞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금융 사기는 그보다 더 빠르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낯선 해외가 아닌 바로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늘 지나치던 그 간판, 친절해 보이는 그 직원이 누군가의 평생 노후 자금을 단숨에 삼켜버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곧 내 재산 그리고 이웃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이 되는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띠링하고 숫자 6자리가 도착한 적 있죠? 보통 은행이나 앱 설치할 때 오는 인증번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작은 숫자 6개가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경남 창원에 사는 69세 김순자 할머니, 휴대폰을 바꾸러 대리점에 갔다가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앱을 옮기려면 문자로 온 번호 잠깐만 알려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 순간이 함정입니다. 순간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그 6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 이거요? 4829166이에요. 그때는 별일 없겠지 싶었죠. 하지만 20분 뒤 통장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2,3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관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그냥 건네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건 그보다 더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친절한 도둑에게 직접 읊어주는 것과 다름없죠. 더 무서운 건 이 일이 멀리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집 앞 골목 늘 드나들던 대리점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도 한 번쯤 그냥 알려주면 빨리 끝나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함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증번호는 오직 본인 손으로만 입력. 아무리 믿음직스러워 보여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첫 번째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집에 금고 하나쯤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결혼반지, 적금통장, 손주들 대학 등록금까지 들어있죠. 그런데 금고 열쇠를 남에게 건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시죠. 경기도 평택의 71세 이만호 어르신. 새 스마트폰을 사러 대리점에 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공인인증서를 옮겨야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됩니다. 순간 이 어르신은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쓰던 4자리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아, 1953이에요.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손녀 학비를 보내려고 은행 앱을 열어본 순간 잔고는 0원. 2,7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충격에 손이 떨려 펜도 잡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집 열쇠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집 자물쇠는 바꾸면 되지만 인증서 비밀번호가 새나가면 여러분의 전 재산이 단숨에 빨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새 폰 샀으니 인증서 옮기는 건
당연히 직원이 도와줘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비밀번호를 말해선 안 됩니다. 직접 입력하시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만 부탁하세요. 항상 가는 대리점이라 할지라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사람 마음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주는 순간 금고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69세 이연숙 할머니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는 말에 단호히 대답했죠. 죄송해요. 그건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직원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여러분 삶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유혹이라도 결코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 혹시 카드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단칼에 거절하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번호를 스스로 털어놓고 계십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73세 문창수 어르신. 새 폰으로 은행 앱을 설치하려던 순간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소액 이체를 해보겠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순간 별 의심 없이 평소 쓰던 번호를 말해버렸습니다. 0412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1,800만 원이 통장에서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현금을 맡길 때 은행 금고에 철문 두세 개를 씌우면서 정작 계좌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지 않나요?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는 은행 전체 금고의 열쇠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절대 그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심지어 친절한 미소의 직원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의심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5세 박상철 어르신은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막아냈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묻자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직원 얼굴이 굳어버렸다 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순간은 금고 열쇠를 강도에게 건네는 순간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킵니다. 휴대폰 이렇게 바꿔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바꾸러 갈 때 마치 여행 가방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과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작은 컴퓨터이자 지갑, 때론 집 열쇠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아무 준비 없이 맡긴다는 건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주에 사는 71세 오정한 어르신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새 폰을 사러 가기 전날 은행 앱과 카톡에서 로그아웃을 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딸이 영상통화로 알려주니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대리점에서는 아무것도 물어볼 게 없었다고 합니다. 미리 잠가둔 금고는 아무리 친절한 손길도 열 수 없는 법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 휴대폰은 통째로 건네주지 말고 유심칩만 바꿔달라고 요구하세요. 유심은 전화번호와 기본 기능이 담긴 작은 열쇠 같은 칩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통화는 즉시 가능합니다. 인천 부평의 최영숙 할머니는 아니요, 유심만 제 앞에서 바꿔주세요 라고 단호히 말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혹은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하세요. 광주의 정호진 어르신은 동네 도서관의 무료 디지털 교실을 찾아 젊은 강사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혼자 하려니 겁났는데 공부도 되고 안전도 지켰어요. 결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자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간단한 방법인데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숙지해 보세요. 첫째,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하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어르신 말씀이 로그아웃하고 대리점에 갔더니 직원이 물어보는 것이 없더라고요.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지키는 꿀팁입니다. 둘째, 핸드폰을 전체 주고 마시고 유심만 교체하기입니다. 직원이 핸드폰 주세요 할 때 단호히 유심만 교체를 요구하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셋째, 핸드폰 설정은 집에서 하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부탁하시고요. 가족이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튼튼한 성벽 속에 지켜지게 됩니다. 이미 당했다면 빠른 대처가 답입니다. 여러분, 불이 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빨리 물을 끄는 것입니다. 불씨가 작은 초기에 막아야 집 전체가 타버리지 않든 금융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채는 즉시 행동하면 피해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홍미란 할머니, 밤 10시 통장에서 1,9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옆집 청년이 은행에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라고 알려주었고 곧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 덕분에 900만 원은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즉시 은행에 신고하세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계좌를 바로 동결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나이에 사기당했다고 창피한데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부끄러움은 잠시, 신고는 곧 돈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전남 순천의 임재호 어르신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금 절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통신사에도 연락하세요. 같은 대리점에서 반복되는 수법이 발견되면 통신사가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통신사의 특별팀 개입 덕분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홈페이지나 1332로 전화하면 은행과 분쟁 조정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도둑을 만났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울고만 있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대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듯 예방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잠깐만요, 나가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여러분 지갑이 안전해집니다. 서울 종로의 77세 전상진 어르신은 처음엔 디지털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 휴대폰만 보면 긴장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바꾸면서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됐죠. 그가 지킨 첫 습관은 경계심이었습니다. 친절해 보여도 숫자나 비밀번호는 내 손으로만 입력한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거대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 모르는 문자가 오면 바로 가족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이거 눌러도 되니? 하고 물었습니다. 함정에 빠지기 전에 한 번의 확인이 그를 지켜낸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채널 돌리지 마세요.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황금 열쇠니까요. 마지막 습관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의 무료 디지털 교실, 주민센터 강좌를 찾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듣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확인, 작은 학습이 평생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도움받을 곳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려 하면 사기는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많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모르시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어요. 첫째, 주민센터와 복지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열리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앱 설치, 인증서 옮기기, 스마트폰 안전 사용법까지 친절한 강사들이 알려줍니다. 광주의 정호진 어르신도 도서관 디지털 교실에서 도움을 받아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둘째, 통신사 고객센터입니다. 혹시 직원이 수상하다 싶을 땐 바로 해당 통신사에 전화하세요. 내가 괜히 예민한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더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셋째, 금융감독원과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332, 경찰은 112. 두 번호만 기억해도 위기 순간 손에 쥔 구명줄이 됩니다. 전남 순천의 임재호 어르신도 금감원의 조정 도움으로 피해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통장 지갑을 지켜줄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넷째, 스마트 시니어 교실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무료 또는 소액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나이에 무슨 공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배움이 평생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이제는 손을 뻗어 도움을 받으세요. 지원은 이미 준비돼 있고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자 인증번호는 금고 열쇠다. 아무리 친절한 얼굴이라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둘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집 대문과 금고를 동시에 여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직접 입력만 가족도 조심해야 한다. 셋째,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는 말할 것도 없이 절대 금지다. 직접 입력 그 한마디가 평생 돈을 지켜준다. 넷째, 휴대폰을 바꿀 때는 앱 로그아웃하고 유심만 교체한다. 설정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한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혜택이 있어요. 이러한 생활 꿀팁을 제일 먼저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만 해놓으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